자, 첫 번째 추천 문항은요, 화성고에서 출제되었던 3번 문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한 복소수 계산법을 갖다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특이한 계산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z의 3승이 1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z바의 12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z 세제곱의 전체의 바라고 하는 것은 z바의 전체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z의 세제곱의 바를 구한다는 것은 z바의 세제곱을 구한다는 것과 같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1-i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z바의 12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z바의 세제곱의 4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z바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i의 4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개정 강의 때 1-i의 제곱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1-i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i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것은 4i의 제곱, 즉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문제의 의도는 너 복소수 계산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소수 계산에 있어서 특히 분모에 이렇게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모를 반드시 실수화해야 하겠죠. 자,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분모의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자, z라는 친구가 루트 2-3i분의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켤레 루트 2 플러스 3i 루트 2 플러스 3i를 분자 분모에 골고루 곱하는 것이에요. 자, 사실 이렇게 곱하여지는 이 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자유롭게 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고 우리가 합차의 공식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볼까요? 앞에 있는 것은 2,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9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천히 전개를 해보면은 3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 친구 전개하니까 플러스 9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전개하니까는 2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친구 전개하니까는 무엇입니까? 3 루트 2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 3 루트 2, 3 루트 2, 부호가 반대이니까 서로 지워지겠고요. 자, 분모는 11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는 11i. 따라서 이 복잡한 z는 사실 i였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의 복소수 허수 단위가 이렇게 복잡한 표현으로 되는구나.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념 강의 바로 앞서서 여러분들이 1-i분의 1 플러스 i. 자, 이런 것 좀 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i.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i. 이러한 안목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i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i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메가의 값이 루트 2분의 z 1-z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z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오메가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자, 오메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z의 값을 우리가 이미 i라고 알고 있으니까 i 그리고 1 마이너스 i의 켤레는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플러스 i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네요. 자, 정리하시면은 루트 2분의 자,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 i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 수 있죠.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써드렸던 이 친구하고 좀 비슷한데요. 부호가 반대예요. 자, 부호가 반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루트 2의 i-1의 전체의 제곱. 이건 일부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외워놓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자, 1-i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i. 아하,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오메가의 n제곱이 1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의 4제곱 아니 8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의 전체의 4제곱, 즉 오메가의 8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i의 전체의 4제곱 우리가 알다시피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메가의 8제곱이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n이라고 하는 친구가 8의 배수이면 언제나 오메가의 n제곱은 1이 될 수 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 8의 배수는 12개가 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오른쪽에 대진고등학교 문제가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추천하면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화면 중간으로 좀 보내드리겠고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이렇게 칠판, 보조 칠판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칠판을 열어보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 칠판을 열어놓고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자, 0이 아닌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z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다. 자, 사실 요 문장만 보도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 z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z제곱의 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z제곱의 바. 이 이야기나 같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z제곱의 z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다. 이렇게 쓴다면 0이 아닌 복소수 z 입장에서 보았을 때 0이 아닌 복소수 z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z의 제곱은 순허수라고 하는 거야. 순허수. 됐습니까? z의 제곱은 순허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제곱이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그 z가 반드시 a 플러스 b i꼴로 표현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 0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b가 0이 아니어야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으면 이면 반드시 z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고?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z의 제곱은 순허수가 된다. 2ab i가 된다. 근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도 0이 아니겠죠? 그래서 a, b가 반드시 0이 아닌 바로 순허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z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a 플러스 마이너스 a i 꼴이다. 다시 말해서 a에 1 플러스 마이너스 i
꼴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즉 Z는 항상 이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Z를 다 고려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을 할까요? 이건 일종의 항등식이니까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니까 Z의 어떤 녀석, 이 모양인 어떤 녀석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 Z라고 하는 녀석을 A 플러스 AI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A 마이너스 AI로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계산하시면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A를 무시하시고 Z는 1 플러스 I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Z를 A 플러스 AI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Z 더하기 Z 바는 당연히 2A가 될 거고요.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A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켤레의 합과 켤레의 곱은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Z 더하기 Z바의 세제곱이 나왔고요. Z의 세제곱 더하기 Z바의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자, 복소수의 계산은 그냥 일반적인 실수의 계산과 즉 곱셈 공식 다 성립하고요. 인수분해 공식 다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Z 더하기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Z, Z바 그리고 Z 플러스 Z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채워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죠? Z 더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은 2A라고 했으니까 8A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은 2A의 제곱이니까 6A의 제곱에다가 Z 더하기 Z바가 또 2A예요. 그러면 자, 암산할 수 있을까? 8A의 세제곱에서 12A의 세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기역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자, 이쪽에다가 자, 준식이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분모는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2A의 세제곱이니까 8A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여야지 올바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것이죠. 자, 이번엔 이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니은 Z-Z바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Z-Z바. 여기다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Z-Z바. 켤레끼리 빼면 허수부의 2배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EAI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여기서 A는 분명히 0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 식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Z-Z바. 자, 일단 준식이 한번 써놓고 갈까요?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준식이.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자. 이랬는데 왜 색깔이 안 바뀌어? 자, 준식이. 자, 선생님 제자 중에 준식이가 있어서 부르기가 좋네요. 자, 준식이. 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면 됩니까? EAI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분자에는 Z의 제곱이에요. 아이고, Z의 제곱도 해봐야 되겠네. 자, 이 친구 끌고 내려가서 Z의 제곱을 해보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의 제곱 I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Z의 제곱이 여기에 올라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A의 제곱 I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I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A가 0이 아니라 하였으니 2도 그리고
사라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A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A는 애초에 실수 부를 구성하고 있는 실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값이 항상 실수가 되겠다. 얘는 실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만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 아까 Z 더하기 Z 바를 구해놨어요. 그죠? 디귿을 잘 보시면 Z 더하기 Z 바, Z 더하기 Z 바, 즉 2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가 당연히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Z가 이런 꼴이 될 수 있는데 이 A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 100분의 1 이런 분수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Z 더하기 Z 바가 즉 2보다 크다. 즉 2A가 2보다 크다. 즉 A가 실수부의 문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Z 더하기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Z의 4제곱은 항상 양수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쪽에다 한번 계산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식이는 아까 어딘가 계산해 놓은 거 있는데 Z의 세제곱 여기 요거 계산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Z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Z의 제곱 아까 어딘가 계산해 놨어요. 여기 계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Z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A의 4제곱에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4A의 4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4A의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4A의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여기서 A가 남고 여기에서 1이 남겠죠. 그런데 이미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또 A는 1보다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친구도 양수, 이 친구도 양수,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준식이는 양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진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6번 정도의 강도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잘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정도의 문제를 1분, 3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아니, 더 빠르게 30초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것들, 그죠? 요것만 딱 봐도 Z의 제곱이 순허수네. 아, Z의 제곱이 순허수인데 0이 아니니까 결국 Z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추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대중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우리 제곱근 계산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즉,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제곱근의 계산법에 대해서 개정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응용 문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좌변에 있는 식에 대한 조건을 간단하게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솔루션. A 플러스 2가, 자, 제곱근을 계산할 때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A 플러스 2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됐습니까? A 마이너스 2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말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다. 이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다. 또는 A가 정확하게 2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부등호는 부등호끼리 이렇게 공통의 범위를 찾아야 되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2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도, 즉,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 되니까, 그죠? 이 계산은 맞다는 얘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도, A에다가 2, 여기다가도 2 넣으면 0이 되니까, 이 식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기호와 요 기호를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요 A, 2가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요 계산법에 대해서 좀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의 계산인데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분모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반드시 음수. 여기 등호 안 들어가요. 이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지? 이거 분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계산해 주시면은 뭐야? 마이너스 4보다 A가 커야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친구가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건 수직선상위의 표현을 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 이것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그리고 3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친구처럼 떼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4, A, 3 또는 A는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기호가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리하지만 이 개념을 축소해서 써주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간단하면. 그죠?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그냥 주소록이 있고 단축키가 있으니까 그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딸한테 전화를 하려고 딱 했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지? 요즘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서 누르기만 하면 사진 누르면 바로 전화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되게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편리하지만 이 기호가 편리하지만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요것도 좀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친구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친구는 요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하고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이 친구하고 공통의 범위를 찾으면은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자, 요 2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쓰게 되겠고 이것이 스몰 a의 최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정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써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까지 총 몇 개? 3개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가 중앙고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앙고등학교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두 복소수 Z1, Z2에 대하여 Z1, Z2 그리고 Z1, Z2의 합과 곱이 각각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서 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Z1, Z2가 모두 실수인 경우. 그죠? 실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Z1, Z2가 Z1과
Z2가 켤레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켤레 관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두 복소수의 합과 두 복소수의 곱이 실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드렸죠. 그죠? Z1과 Z2의 합이 모두 실수가 될 때 단 Z1과 Z2가 실수가 아니라면 Z1과 Z2는 반드시 켤레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Z1, Z2가 모두 실수인 경우도 고려해서 보기 중 참거짓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1번을 살펴보면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실수이다. 이랬는데 둘 다 실수면 당연히 실수인 것이고 둘이 켤레 관계여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왜?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네. 자, Z1의 세제곱, Z2의 세제곱은 실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둘 다 모두 실수이면 실수가 되는 것이고 켤레 관계일 때 켤레 관계끼리 더하면 실수가 될 수 있죠. 역시 참입니다. 자, Z1이 실수이면 Z2도 실수이다. 그죠? 자, Z1이 실수이면 Z2도 실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켤레 관계에 있어서 Z1과 Z2가 모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원래 Z1과 Z2가 모두 실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Z1이 실수이면 켤레도 실수 맞는 것이고 그냥 Z1과 Z2가 켤레 관계는 아니어도 둘 다 실수여야지만 둘의 합이 그리고 둘의 곱이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Z1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 Z1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 Z2분의 Z1도 실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켤레끼리 나누었을 때 실수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i라는 친구가 있고 i의 켤레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켤레 관계인데 둘의 켤레 관계의 나눗셈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여기에선 참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Z1이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켤레끼리 뺐을 때 실수가 아니다. 자, 켤레끼리 뺀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실수가 아니니 켤레도 실수가 아니겠죠.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를 켤레끼리 빼면은 순호수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자, 선생님 여기 뭐 필기한 거 있어요? 없죠? 필기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Z1과 Z2, Z1과 Z2의 합과 곱을 기반으로 하는 자, 실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증명하고 그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1번도 증명, 2번도 증명, 3번도 증명하면서 기억 1번, 2번, 3번 참거짓을 따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8분은 걸립니다. 8번 문제니까 8분. 알겠습니까? 그러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요거 1초 요거 조금 시간 걸렸고 반증하는데 뭐 한 5초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해 1초 그러니까 요거 푸는데 10초 이상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추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영덕여자고등학교 문제인데요. 12번 문항입니다. 자, 영덕여자고등학교에서 15번 문항으로 출제됐고요. 배점은 5.6점, 꽤 배점이 높죠. 자, 이 한 문제를 잘 맞추면 5.6점을 받는 것이고 틀리면 5.6점이 이렇게 깎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복소수의 계산과
규칙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숫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요건 좀 익숙합니다. 특히 우리 수상화를 공부하면서 오메가 공식 뭐 이런 거 배운 친구들은 이 친구가 매우 익숙한데요. 우리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자, 어떤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1이야 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나중에 이제 오메가 공식에서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면서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0, 이 친구가 0이 되어서 우리는 x가 1이다.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으시죠?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즉 3i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러면서 이 친구가 0이다, 이 친구가 0이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친구 봐주세요. 자, 이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의 고향은 여기였어. 그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전체의 세제곱. 여러분들 이건 진짜 세제곱 해보세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1. 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전체의 세제곱은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들은 탁 보면 이거 세제곱하면 1이네. 이거 세제곱하면 뭐야 여기 누가 썼어? 내가 썼나? 미안해. 마이너스 1. 자, 혼자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줄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틀리고 막 생쇼를 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친구의 세제곱은 1. 이런 건 이제 상식이란 말이야. 이제 알았어. 그런데 이 문제하고 별개로 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세제곱이 되면 뭐가 되니? 외워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알파의 m승, 알파의 n승 나오는 걸 나중에 수열적이다. 알겠니? 수열. 수열. 이 말이 자꾸 생각나야 된단 말이야. 수열 이꼴 규칙의 발견. 수열 이꼴 규칙의 발견. 규칙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서울대 가는 규칙을 발견한다. 돈 버는 규칙을 발견한다. 성공하는 규칙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공부도 규칙을 발견하셔야지만 1등급 받는 규칙을 발견한다. 알겠죠? 정규 1등하는 규칙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살짝 넘어가 볼게. 자, 일단은 알파의 m승, 베타의 n승이 i가 되도록 하는 12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미션이에요. 알파의 m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야, 알파는 아는데 알파의 제곱 한번 해볼까? 그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전체의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4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됐습니까? 2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은 4분의 요거 2지요? 2 플러스 2 루트 3i 2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베타라는 친구는 결국은 알파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죠? 두 번째. 한 번 더 하자.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데 알파의 제곱은 이미 알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에 알파를 곱하는 것이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분모는 4분의. 자, 이렇게 곱하니까 루트 3 그리고 i.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3i.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더니 이거 뭐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지워지고 4분의 4i가 되니까 드디어 알파의 세제곱이 i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의 m제곱, 베타의 n제곱이 i가 되게끔 하는 이 m과 n을 결정하여서 구하셔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미션이에요. 최대값.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런데 문자가 너무 많아.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m도 모르고 n도 모르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것이 알파의 제곱과 같으니 알파의 m제곱 그리고 베타 대신에 알파의 제곱에 전체의 n제곱. 다시 말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알파의 n 플러스 2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것은 결국은 i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i?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i가 될까라고 하는 거야. 그죠? 아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친구 알파에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일단은 뭐가 나왔습니까? 이 3이 나왔죠. 3. 됐죠? 이렇게 3이 나왔어요. 그런데 3 말고도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나 이 녀석이 최대가 되어야지만 즉 m과 n이 가장 클 때에 m 플러스 n의 최대값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찾은 게 무엇입니까? 알파의 세제곱이 i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알파의 세제곱의 4제곱, 즉 i의 4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알파의 12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하고 곱하면 알파의 15제곱이 다시 무엇이 됩니까? i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자, 물론 이 중간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곱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의 9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곱하면 결국 알파의 15제곱이 i가 된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얻어낸 결론하고 같은 결론을 또 한번 얻을 수 있죠. 이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3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계속 12를 더해가는 과정. 이거 일종의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12를 더하시면 얼마? 15 이렇게 쓸 수 있고 12를 더하시면 2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15를 더하시면 39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mn이라고 하는 녀석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 얘가 10이라고 해도 30을 넘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얘가 1, 얘가 1이라고 한다면 3보다는 커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즉
알파의 n제곱이 i가 되는, 그죠? 그 경우는 뭐야? 3에서부터 27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n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것이 27을 만족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27을 만족해야 되는데 m도 커야 되고 n도 커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합이 꼭 27인 자연수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유일하게 m이 10이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무엇이에요? 홀수잖아요. 그러면 둘 모두가 홀수여서는 짝수가 될 거고, 둘 다 짝수면 짝수가 될 테니 둘 중에 하나는 홀수 짝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짝수니 m이 반드시 홀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m의 최대값은 9가 될 거예요. 자, 9를 빼주면 18이 남고 n이라고 하는 녀석도 9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n 플러스 n의 최대값은 결국은 18, 18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18입니다. 라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은요. 자, Z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로 열고 1 플러스 i에 가로 닫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9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z의 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이 복소수의 성질에서 배웠죠?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가 된다. 이 말은 이 복소수가 애초에 순허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순허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Z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랬을 때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의 제곱,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B가 0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음수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낙생고에서 이런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Z라고 하는 녀석이 I가 있는 놈과 없는 녀석으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에 X의 제곱 I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9I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여기에 i가 있는 친구하고 i가 없는 친구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i가 없는 친구들 앞쪽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i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z의 제곱이 음수가 된다? 순허수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i가 없는 쪽은 무엇이라고요? 꼭 0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드시 0이어야 하니까, 자, 이 친구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의 값은 마3 또는 x의 값은 마2가 나오겠죠. 됐죠? 그럼 둘 다 답인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x의 값은 마이너스 2만 답입니다. y, x는 무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하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낙생고등학교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바로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과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안목을 좀 키우는 그런 문항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기본적으로 외웠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가 된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된다. 아이, 됐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i가 된다. 어떻습니까? 그죠? 네 번째,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된다. 됐죠? 자, 이번엔 이제 다섯 번째, i분의 1은 마이너스 i가 된다. 여섯 번째, 마이너스 i분의 1은 무엇이야? 1이 된다. 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1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제곱은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두 개만 더 적을게요.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전체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열 번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전체의 세제곱은 1이 된다. 됐죠?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꼭 외워야 하는 사항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안목이 매우 높아지죠. 자, 뭐지? 켤레끼리 더하면 무엇이 된다? 실수가 된다. 실수. 켤레끼리 곱하면 무엇이다? 반드시 0보다 커나 같은 실수가 된다. 됐죠? 그리고 켤레끼리 뺐을 때 z가 0이 아니면 z가 실수가 아니면 무엇이 된다? 순허수가 된다. 자, z가 실수가 아니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유형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z의 제곱이 이 녀석이 얘가 순허수가 된다. 아니, 그러면 z 입장에서는 무엇이야? a 플러스 마이너스 ai 꼴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a가 0이 아니고. 됐죠? 오케이. 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암기했을 때 얻어지는 안목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안목이라는 것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1 플러스 i의 13제곱을 x 플러스 yi가 성립할 때, 즉, 이 절대치 x 더하기 절대치 y의 값을 구하라. 아니. 이 복잡한 복소수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차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도 있고 느리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앞서 훈련한 이 안목 훈련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도 보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잘 아는 형태로 이 친구를 좀 고쳐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준식이를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야, 준식아 일로 와봐. 너는 이렇게 고쳐 써도 되지 않을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에 됐죠?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13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야, 분모 일로 와봐. 분모 너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6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심지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12제곱도 1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야, 너 분자 2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하면 4분의 2i가 되어서 바로 무엇이야? 2분의 i가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즉 2분의 1 플러스 i에 아이고 글씨가 써지다 말았어. 자, 1 플러스 i에 자, 잘 봐. 이 친구를 4제곱하면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4제곱. 아하, 8제곱을 해주면 2분의 i의 전체의 4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2의 4제곱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이 친구가 2분의 i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2제곱을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의 4제곱. 다시 말해서 2분의 i의 제곱. 아니 다시 말해서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곱하여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빠른 계산이 가능하죠. 2분의 1 플러스 i의 12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았더니 마이너스 2의 6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원식 쳐다보면서 1 마이너스 루트 3i의 1 플러스 i의 12제곱과 1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분모는 1이라고 했고 분자는 마이너스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6제곱분의 1에 자, 이 친구 이제 유리화 해야 되겠죠. 실수화 해야 되겠죠. 실수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어때? 켤레를 곱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1 플러스 3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플러스 3분의 자, 그리고 자,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i에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조금 기다리고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니까 앞으로 가서 2의 8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고 자, 이거 차분하게 전개만 잘 하시면 되겠죠. 1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루트 3i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i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3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에 자, 요거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예쁘게 써보시면은 자, i가 있는 친구가 이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래서 1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좀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 자, 미안하지만 너는 조금 지워져 주겠니? 자,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버리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들이 예쁘게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여기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예쁘게 다시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다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전개하면은 2의 8제곱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자, 다시 x라고 하는 친구는 2의 8제곱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x, 이 친구가 y예요. 근데 여기 절대치를 취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결과는 자, 이 친구를 딱 봤더니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2의 8제곱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고 자, 이 친구 음수죠? 마이너스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2의 8제곱에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의 8제곱에 2 루트 3이 되겠고 2는 지워지니까 2의 7제곱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 중에 답을 찾는다면 3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게 몇 번 문항이죠? 37번 문항을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항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항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선 또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i분의 z-z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분의 z-z바가 꼭 음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z가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켤레끼리 뺐을 때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z는 실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쵸? 오케이. 자, z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z가 실수가 아닐 때 켤레끼리 빼면 순허수가 되겠고요. 순허수를 i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바로 허수부가 남게 되는데 그 허수부의 부호가 음수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z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라고 놓았을 때 이 b가 음수야. 이 생각을 요 하나의 문장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z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음수가 되는 놈이 더 많다. 아이고 이거 뭐야. 꼼수. 그래서 4번 하나밖에 지울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와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이 모두 실수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 A와 B, 실수와 허수의 부의 값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수라고 읽을 뻔했어요. 자, 이건 개수라고 읽지 않고요. 실수부, 허수부라고 읽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이제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와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이 모두 실수다. 이 말의 말뜻은 바로 이 친구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라는 친구와 이것의 켤레. 근데 얘가 실수니까 그 켤레조차도 무엇이야?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바로 1 플러스 z바의 제곱분의 z바 원래 복소수 값과 그 켤레 복소수의 값이 서로 같다. 이것이 실수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가고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가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z 플러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는 자, 요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z바 그리고 z제곱 z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걸 한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넘겨보면 z-z바라고 하는 녀석 더하기 zz바가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우리는 z바로 묶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선 z바가 두 개였으니까 제곱이었으니까 z바 마이너스 z 이꼴 0이 올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도 보면 부호가 살짝 바뀌면 되겠죠.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z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zba 그리고 z 마이너스 z바 이꼴 0.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어주시면 자 이것은 1 마이너스 z z바라고 하는 녀석이 0이 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z와 z바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었죠.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z 빼기 z바라고 하는 녀석이 1 빼기 z z바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것이죠. 됐어요. 그러면 z z바는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켤레끼리 우리가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z바라고 하는 것을 a-bi라고 했으니까 z 곱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들의 값이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근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식이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 더 가르쳐 준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자, 이쪽 여백을 40번한테 미안한데 야, 여기 좀 문제 좀 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같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1 플러스 z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이 친구가 실수죠. 그럼 켤레 1 플러스 z바 그리고 z바의 제곱. 이렇게 같다. 실수니까. 그럼 이 친구도 올라가 주시면은 z의 제곱 그리고 z의 제곱 z바 이렇게 쓸 수 있고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자, 또 넘어갈까요? z의 제곱 z바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그죠? z 빼기 z바 우리 합차의 공식 이럴 때 써먹으려고 배운 거잖아. 그죠? z바 자, 이건 z바 인수분해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 이꼴 0입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 친구로 묶을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로 묶어주시면은 z 마이너스 z바 그리고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이 아이고 뭐라고 써 있어? 곱하기 어디 갔니? 그지? 자, z바라고 하는 친구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얘는 0이 아닐 거고요.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켤레끼리의 합,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되니까 z 더하기 z바 더하기 z 곱하기 z바라고 하는 친구가 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z 곱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이 1이었으니까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z 더하기 z바는 2a가 되는 것이죠. 아예 한번 쓰고 갈까요? 요 밑에다가 이쁘게 아유 색깔 바꿔줘. 빨간색 좀 놔주세요. z 더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은 2a가 될 것이고 2a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바로 4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이 1이니까 b의 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b가 음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와 b의 값을 결정할 수 있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 중에서 이쁜 친구를 답으로 찾는다면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제는 추천 문제는
자, 이번에는 EBS 고난도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이 추천문항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 친구들, 선생님이 자꾸 선행지수 혹은 선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무조건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1학년, 이제 예비 고1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학교는 못 갔으니까 아직 배정도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표현들이 진짜 자주 나오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수열입니다. 그러면 수원의 수열을 혹시 선행으로 배웠거나 아니면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게 좋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중학교 때 뭐 영재 학교를 준비했다거나 영재 고등학교 아니면 과거를 가기 위해서 좀 심화로 공부한 친구들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한데 그냥 순수하게 수학 상하를 정석이나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아니면 뭐 깊게 뭐 실력 정석까지 보면서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열을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안목이라는 것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규칙을 발견한다. 규칙을 발견한다. 규칙이 나올 때까지 써보다가 내가 규칙을 발견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1 플러스 i의 제곱에 2n 제곱, 1 마이너스 i의 2의 2n 제곱이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성립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1 플러스 i의 2n 제곱 할 때 솔루션 1 플러스 i의 2의 제곱을 먼저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2i분의 4.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i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i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마이너스 i의 i분의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i분의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i분의 2라고 할 때 마이너스 i분의 1이 i가 된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그냥 2i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준식이를 좀 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좋은 상태가 된단 말이야. 자, 주어진 준식이는 어떻게 됐다고? 바로 마이너스 2i의 n제곱 더하기 2i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것을 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과 2의 n제곱 그리고 i의 n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쪼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 i가 없네? i가 없으면서 양수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n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n은 4의 배수여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야 되겠죠. 자, 왜 4의 배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n이라고 하는 친구가 4l-2꼴, 즉 l은 자연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i의 제곱이라고 한다든지 i의 6제곱이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친구들도 물론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친구는 양수가 되고 이 친구는 음수가 되고 오른쪽은
양수가 되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구조에서 따져야 할 것은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그 식이 갖고 있는 성질, 얘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n은 4의 배수가 되겠고 100 이하의 n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00 이하의 n의 개수는 바로 25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4의 배수 n의 개수는 25개, 즉 자연수 n의 개수는 25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어지는 문제는 자, 좀 복잡한 거 한번 해봅시다. 자, 6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63번. 화면이 좀 잘리니까 조금 축소할게요. 자, 63번 문제 다 보이시죠? 자, 63번도 딱 보니까 자연수 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여기 n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n이 들어가 있죠. 보이십니까? f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F3, F6, F9, F12, F30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그 합이 무엇이다? 복소수로 나올 텐데 실수부 A와 허수부 B를 구한 다음에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하는 미션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식을 먼저 좀 간단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자, fn이라는 친구를 쓱 보니까 자,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z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z-z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z 플러스 z바 그리고 i 이렇게 쓰고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z에 자, z의 마이너스 i를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 녀석은 z바의 i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zi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z바 i가 될 텐데 그리고 전체의 n제곱. 자, 좀 더 관찰을 해볼게요. 좀 더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플러스 z바 i하고 마이너스 z바 i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좀 더 간단해져서 2z분의 마이너스 2zi의 전체의 n제곱.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약분이 돼버리면서 우리가 fn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표현하기가 좀 쉽죠? 자, 그래도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n이라는 녀석이 4l-3. 여기서 l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에 마이너스 1에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썼니? sorry.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i의 n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n이 4l-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n이라는 친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n이 4l-1, 즉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반드시 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 n이 4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i의 n제곱도 1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연속되는 네 복소수의 합을 구해봤더니 0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따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과 4는 서로 소지요. 서로 소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3, 6, 9, 12라고 하는 것이 3의 배수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성질, 즉 4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에 의한 분류가 순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에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i가 되겠습니다. 6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9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다시 i. 자, 12는 4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연속하는 4개를 빨리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혹시라는 높아심에서 요 다음이 누굽니까? F15가 되겠죠. 자, 15라는 숫자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겠죠. 3이 되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i가 되는데 이 i가 몇 번째마다? 네 번째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4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3의 배수죠. 10번째 3의 배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의 항이라는 것이고 4개씩 묶으면 다 0이 돼버리니까 여기 2개, 요 앞에 F27과 F30이 살아남는데 이 2개는 마치 이 앞쪽에 2개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고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a-b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선생님이 자꾸 복소수 이야기하면서 수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자, 이번 코로나로 집에 있고 방학이 길어지고요. 또 학원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요새 인터넷 강의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선생님 강의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라도 수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수원 전체를 볼 수 없다면 수열, 그것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이해해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풀어드리고 이러는데 우리 인터넷 강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다가 강의 듣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질문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질문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또 다음 수업에 그 질문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업 중에 아, 이런 게 질문이 나왔다라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죠? 어제 일요일 날 또백반 친구들은 또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을 해서 또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렸고요. 우리 낙생반 친구들도 물론 공부를 잘하셔서 질문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이렇게 질문방이나 카톡을 이용해서 아,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동영상 찍을 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 문항들을 살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원평가 테스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곧 이어서 단원평가 테스트가 진행되겠습니다.